자, 지금 시간이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오후 9시 24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투자 심리도와 일목균형표를 혼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 심리도를 거의 10년 넘게 공부를 해봤으니까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목균형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제가 지금 분석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상상이기 때문에 참고 여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검정색 선이 기준선 26이에요. 이 기준선 26을 잘 보시고, 이게 상승장일 때는 이 기준선을 깨지 않아요. 이 기준선을 깨지 않고 하락장이 오면 깹니다. 그런데 도대체 상승장과 하락장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하락장이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상승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맨 밑에 있을 경우에는 기준선을 깨지 않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기준선을 깨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쭉 가서 다시 상승장이 왔죠. 다시 상승장이 왔는데 쭉 가다가 살짝 깼다가 이렇게 쑥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와요. 보이시죠? 여기서는 계속 지그재그가 돼요. 왜냐면 거래량이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또 막 삐져나오죠. 들어갈 수 있는 거래량이 충족이 안 돼서, 그리고 정작 이제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완전히 바깥으로 이제 나온 뒤에 쭉 흘러내립니다. 이게 IMF 가기 전의 흐름이에요. IMF 갈 때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죠. 계속 위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갈 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니까 깨고, 또 올라왔다가 거래량이 또 위로 올라오니까 깨고,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대충 비슷하게 갑니다.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밑에 있으면 안 깨고, 거래량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 깨고, 올라오면 깨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준선 위로 올라탔는데,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또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선 26 위를 계속 타고 올라간 거죠. 이 흐름은 마치 여기 1989년 이전의 흐름과 거의 똑같죠. 그리고 거래량이 또 위로 올라오니까 깼어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니까 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쑥 올라갔다가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니까 또 깬 거죠. 자, 지금도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면서 깨졌어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죠? 제가 일부러 과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과거를. 자, 이제 그럼 여기를 깰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자,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선 26을 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후행 스팬입니다. 자, 후행 스팬을 보여드리는데, 자, 과거에 보면 하락이 올 때요, 기준선 26과 후행 스팬 9가 만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만났죠?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락이 올 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전 데이터까지 다시 가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만났죠? 만나고, 이게 코스피 200 지수라 쬐끔밖에 안 나가군요. 자, 다시 코스피 지수로 쫙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만나고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과 만난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후행 스팬과 기준선 26이 만난 자리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만났죠. 잘 보세요. 만난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도 만났어요. 예. 여기서 만났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느냐? 예,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예.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대충 알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예. 그러니까 한 사이클의 고점이 있으면 후행 스팬 9과 기준선 26을 만나는 지점은 대략 예. 고점이 지나기 전으로 보여요. 자,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올 때 그 상승의 끝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예, 후행 스팬 26은 후행 스팬 26이죠. 후행 스팬 26은 예, 기준선 26과 데드가 나더라. 그 다음에 예, 고점이 여기에요. 예, 그 전에 데드가 났죠. 예, 그 전에 데드가 났습니다. 자, 여기 뭐 볼 것도 없죠. 데드 난 자리가 여기인데 예, 고점이 어디냐? 예, 고점이 여기 있어요. 예, 고점이 여기 있고 실질적으로 데드가 난 자리는 여기라고 봐야 돼요. 여기. 예, 이 정도가 이제 데드가 난 자리고 어쨌든 그 전에 데드가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고요. 예, 고점이고 실제로 데드가 났죠. 그 전에 여기서도 한번 나고 여기서도 한번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쭉 가요. 쭉 가다가 자,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예, 여기 데드가 났어요. 데드가 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앞으로 여기도 데드가 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고점이 여기라는 거는 이게 지금 2021년 6월달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로는 2021년 6월달이 고점인데 코스피 200 지수로는 1월달이 고점이에요. 1월달이 고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봉으로 봤을 때는 종가로는 여기가 고점이니까 종가를 따졌을 때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 기준선 26과 요 후행 스팬이 만날 건데 어차피 이 선은 여기까지 다 그려져 있잖아요. 현재까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의 값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선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현재 있는 후행 스팬이 이 어딘가의 선을 뚫고 내려가야지만 데드가 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온다는 거예요. 2380선까지는 내려온다. 올라가든지 말든지 예. 여기까지는 온다는 거죠. 만약에 빨리 오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예. 1948라인 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늦게 오면 이 정도까지 2354까지는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데드 크로스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결국에는 예, 지금 여기가 현재 위치거든요. 이게 현재 8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 달까지는 2354 정도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2354.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매수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2354보다 낮아야 돼요. 그 위는 전혀 매력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려와야 되니까. 이 구조의 논리로 보면 어차피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이니까 투자 심리로 보면 거래량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기준선이 무너지고 기준선 26이 무너지고 기준선 26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게 데드가 나더라는 거죠. 데드. 자, 코스피 200 지수로 데드를 낸다고 했을 때, 자, 여기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260일이에요. 260일. 그리고 322.66입니다. 지금 327.50이죠. 그러니까 322 위로는 매수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데드가 나야 되니까. 데드가 여기죠, 여기. 이전에 나야 돼요. 내년 7월 이전에는 어쨌든 한 번은 데드를 내야 되니까 데드를 내려면 323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322.66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22.66 위는 매수 메리트가 완전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시죠?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데드를 내야 되는데 데드를 내야 되는 기간이 내년 한 6월 달까지 내년 7월까지 보는 거예요. 내년 7월 달 안에 데드를 내야 되는데 지금이 8월이니까 거의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1년 안에 데드를 내야 되는데 데드를 내는 조건이 322.66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맥스고요. 미니가 아니에요. 맥스예요. 미니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261.26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 7월까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322대로는 내려와야 되니까 신규 매수를 가장 비싸게 한다고 해도 321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스팬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선행 스팬이 있는데 보시면 자 뒤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요. 그러니까 데드가 나고 나서 여기 한번 이제 봉이 선행 스팬을 뚫을 때 보면 노란색을 뚫게 돼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을 먼저 뚫는 게 아니라 노란색을 먼저 뚫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구조로 보면 여기는 지금 파란색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일 때는 여기를 안 뚫을 거라는 거죠. 뚫을 시점은 노란색이 맨 위로 올라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뚫는다라고 보면 잠깐만요. 여기는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260대는 못 가는 거죠. 지금 여기를 뚫으면 파란색일 때 뚫는 거잖아요. 요 파란색일 때 뚫는 거라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는 내다보기 힘들다고 보여요. 크게 하락할 때는 대부분 다 요 노란색을 먼저 뚫게 돼 있죠. 여기도 노란색을 뚫잖아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노란색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보면
280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280 정도가 한계로 보입니다. 280.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예, 밑으로 더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요게 데드가 날 거잖아요. 예, 요게 데드가 나면 결국에는 이 봉은 여기를 뚫고 내려가겠죠. 예, 이렇게 뚫고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선을 뚫고 이 선을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요 면 있죠. 요 면을 뚫고 가는데 여기서 파란색이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뚫고 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이 여기가 현재 봉이고, 예, 하나, 둘, 셋, 넷. 4개 봉이거든요. 4개 봉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이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270대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12월까지는 270대까지는 어렵지 않나. 과거의 선례를 봐도 지금은 시간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리는 건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이 훨씬 더 많이 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로만 보면, 그러니까 일목이라는 차트로만 보면 올해 내에 갈 수 있는 맥스 값은 한 270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70에서 280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260선까지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 내린다고 해도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 이런 식은 가능하다. 왜냐? 노란색을 먼저 만나면서 하락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을 뚫고 내려가는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은 선행스팬 2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뚫기에는 어렵고, 시간을 허비하는 방식으로 일단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목을 본 거예요. 제가 주로 보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게 아니라 일목의 형태를 참고를 해본 거죠. 그러면 올해 내에 260을 붕괴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됐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위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래로 260을 붕괴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 맥수로 내려도 한 275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냐? 위로는 더 힘들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한 327 정도인데 327 정도에서 275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공간은 빠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위로 올라가는 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도 여기를 넘길 323, 322.60은 와야 되니까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더 커지는 거죠. 설사 오른다고 해도 저는 322 위는 신규 매수 대상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사면 안 되는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달을 기준으로 계속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내년 7월? 네, 내년 7월까지는 322 라인을 그 기준으로 그 위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매수를 322 아래에서 했어.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는 걸 들고 갈 수는 있지만, 이걸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322 위에서 신규 매수를 잡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래요. 지금 보이는 건, 자,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봉이 선행 스팬을 이렇게, 이걸 붕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붕괴할 거고, 봉이 선행 스팬 2를 붕괴하는 현상은 앞으로 내년 7월 이전에 한 번은 보게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년 7월까지 기준선의 값이 322.66이니까 어차피 326.66 아래로는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봤을 때 322.66 위로는 메리트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요게 지수를 봤을 때의 일목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과거로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을 볼 거냐면 고버스를 볼게요. 자, 고버스 이전에 인버스를 봐야겠네요. 자, 인버스를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를 잘 보시면요. 이게 인버스 차트인데, 자, 고점을 찾아볼게요. 고점이 여기 있죠. 고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점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빼고, 고점을 빼고, 자, 저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저점, 저점을 도달하기 전에, 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후행 스팬은 기준선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건 정반대의 케이스니까. 지금 지수는 하락을 받기 때문에 고점 기준으로 보고, 그쵸? 분석을 했지만, 지금 고버스는 저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상승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점을 찍은 자리인데, 요 부근에 실제로 골드가 났어요. 그쵸? 골드가 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골드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요 기준선 26이랑 봉이랑 아직 안 만났죠. 자, 이제 만납니다. 돌파했죠. 골드, 이게 첫 번째예요. 골드가 났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 후행 스팬이랑 기준선 26이랑 안 만났다는 얘기죠. 가볼게요. 자, 아직 안 만났죠. 택도 없죠. 잘 보세요. 만나나 안 만나나. 자, 지금 저점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탁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저점 부근에 그 안에 골드가 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뚫는다? 이걸 뚫는다고요. 기준선 26을
뚫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이제 잘 보세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예. 바닥이 여기에요. 기준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입니다. 6,500원이에요. 6,500원. 인버스로. 그 얘기는 이게 이만큼이 6,500원이에요. 이걸로 보면 제 생각엔 내년 7월 안에 6,500원을 인버스가 찍는다는 얘기예요. 내년 7월이죠. 내년 7월 안에 인버스는 6,500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찍는다. 그죠? 바닥을 찍는 시간까지 기준선 26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후행 스팬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선 26은 가만히 있고 후행 스팬이 움직여야 되니까 6,500원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6,500원. 자, 6,500원이라. 그러면 이거를 고버스로 볼게요. 자, 고버스로 보면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선 26이에요. 기준선 26의 가격이 얼마냐? 여기에요. 네. 7,320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버스는 내년 7월까지 7,320원을 가야 돼요. 7,320원. 잠깐만요. 네, 7,320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 움직임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가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서 가든 여기를 가야 된다. 자, 어떻게 움직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딜 간다? 예, 여길 가야 돼. 그럼 첫 번째 신호는 뭘까? 여기가 골드 나는 거죠. 여기가 골드가 나야 돼요. 여기. 예, 지금 핵심은 골드가 여기서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탔다라는 거는 예, 가겠다는 신호죠. 이게 봉이 올라가서 요 기준선 26을 올라타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으로 올라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고버스의 시대가 오겠죠.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던 거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여기인 거죠. 인버스는 6,500원이고 고버스는 7,320원. 근데 이 가격 자체가요.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고버스가 7,000원대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의 인버스나 고버스의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내년 7월 안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수에도 동일하게 여기 지금 데드가 났고, 그죠? 데드가 난 상태에서 데드가 나려면 결국에는 322 위로는 지수가 가기 어렵다라고 보면 지금의 상태는 상방에 대한 메리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지금 상방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322 아래에서 322 위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거래하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일목을 봤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322 위에서는 곧버스만 본다. 예요. 322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27인데 얘가 322까지 무조건 빠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30까지 갈 수도 있고 340까지 갈 수도 있고 35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건 저는 모르겠다고요. 근데 얘는 어차피 가도 322 아래로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늦게 오면 322까지 와도 마무리가 되지만 빨리 오면 270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은 어디에 만들어져 있냐면 올해까지 지금 8, 9, 10, 11월 달까지는요. 여기에요. 260선에 만들어져 있어요. 260선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폭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폭락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322.70이잖아요. 아니 327.50이잖아요. 저는 322 위에서는 상방은 없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취지예요. 제가 일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사실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은 10개 앞까지인데 10개 앞까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라는 것도 계속 매트릭스의 변화를 봉의 움직임에 따라 재해석하고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고정된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목은 기준선 26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고정값을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주장입니다. 제 상상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일목이라는 그래프를 접해본 생각으로는 굉장히 큰 변고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 우세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 보는 거죠. 지금은 하방 우세의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하락으로 넘어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거는 어쨌든 일정 시간은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온다고 해도 저는 그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아직은 많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려갈 거다. 오르든 내리든 결말은 오히려 하락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월봉의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오히려 10월달 이후가 더 나빠요. 10월달 이후가 더 나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는 10월달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하는 분석으로 봤을 때는 월봉의 매트릭스를 분석하면 10월달 정도가 바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닥을 찍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목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일목은 바닥은 내년인 거예요. 올해가 아니에요. 올해가 아니니까 지금 올린다라는 거는 연말에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0월달이 바닥이 아니라 10월달 이후로도 계속 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 그 전에 올리면 320이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내리면, 기존에 내려도 어차피 바닥은 오래 만들기 힘들잖아요? 오래 만들기 힘들어요. 왜? 선행스팬을 만나야 되는데, 선행스팬 1을 만나야 되는데, 선행스팬 1을 만나는 시점이 올해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올해 올려도, 지금 이걸 올린다고 해도 방향은 아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대세생성으로 가는 교두보다 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 거래량이 터진다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을 늘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방에 대한 기운이 커질 거고요. 설사 여기서 올려가지고 350대를 올리든 360대를 올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320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저는 322 위로는 매수 가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322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고, 설사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322에서 본인 매수가를 빼야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일목을 활용한 아이디어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봉으로 봤을 때 코로나 저점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목에는 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한 거고, 반대로 일목에는 그게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든 내년이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수준의 악재는 아마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게 언제다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각국 정부들이 조율을 해서 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만 다가올 거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국내 증시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이 구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수십 년간의 차트로 봤을 때 지금의 구조는 하락장의 형태를 거의 완성한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장의 형태를 완성한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선행스팬 1을 붕괴하고 내려가야 되고, 또한 후행스팬이 기준선 26과 데드크로스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322.66 위는 매수자에게 절대 권할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어차피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이 주식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지금 상태의 구조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옳으냐? 그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딱 이 차트, 일목의 구조를 딱 분석해 봤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차트, 이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보이는 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 라인, 260 라인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인버스나 곧버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아래까지 보인다는 게 신기하네요. 일단 저는 곧버스를 팔 생각이 일체 없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는 그냥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일단 들고 가겠다. 이거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공간 아직도 이만큼은 있으니까요. 일단 들고 갈 생각이고요. 지수가 오르면 조금 더 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물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은 현물은 지금 손대면 안 되겠구나. 현물은 내년 7월이 지나야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7월이 지나고 나서 바닥을 완전히 찍었을 때,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완전히 찍고 턴 하잖아요. 바닥을 찍고 턴했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 목표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상방을 본다면 내년 7월이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상방을 본다면 내년 7월이 넘어야 될 것 같고, 그전에는 어차피 오르고 내리는 걸 계속 반복할 거니까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든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든 그건 투자자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본 그 일목, 그것도 월봉, 월봉에 한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어쨌든 7,000원대까지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